기업들의 비밀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에 코스피 상장사들이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외적인 변수들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전약 후강의 흐름 보여주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 화장품 기업 임직원들이 한국에 단체 관광을 온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 모두 올랐는데요. 임직원들의 방한은 중국의 한한령 조치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제이준 코스메틱과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 등이 2에서 5%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따이공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면세점 관련주들 모두 올랐습니다.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판단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의 상승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증시가 일단 4% 정도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솔직히 이 4% 대비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이 충분히 충분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웃음을 그리고 희망을 줬다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차트 보면서 추가적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 악재가 나와주면서 최근 이 코스닥 하방대 이 750포인트대를 지켜냈어야 됐는데 이 750포인트대까지 갭으로 무너뜨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공포의 시장이었고 많은 투자자분들을 울게 만들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시작까지 올라오면서 정확하게 갭 구간을 메꿔버리면서 이 750포인트 과거에 있던 이 갭 구간대를 메꿔버리면서 이 저항대를 드디어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훈풍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 정도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임수 패턴을 통한 이 이탈이 준 거라고 한다면은 역사적인 최저점이 되는 게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750포인트대를 돌파해준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 750포인트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이라든지 월봉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달이 이제 곧 끝나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월화수 정도면 이번 달이 곧 끝나는데 이번 달이 끝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 우리가 산타랠리까지 해가지고 대파동 상승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갭 돌파를 시도하면서 국내 증시 훈풍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을 포착해내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들 포착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포착된 종목은 포티스입니다. 이 종목은 대형사의 패션 브랜드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오늘 52주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유상증자를 결정했잖아요. 대부분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올랐네요. 일단은 앵커님처럼 이 유상증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시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맞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데 일단 어느 것이 잘못됐느냐, 일단 이 포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포티스란 종목이 포착될 수 있었던 이유, 말했다시피 온라인 브랜드사라 이런 이 의류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포티스란 종목 자체도 어찌 보면은 오늘 큰 이슈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포티스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구간이 나오죠.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끝내주는 구간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끝내버리면서 거래량이 터쳐주고 돌파 나오면서 520평대를 꾸준하게 터치해주는, 이게 520평대를 올라타면서 올려주는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실제로 포티스가 오늘 그 시장을 봤을 때 굳이 이 주가를 끊임없이 올려야 될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슈는 없었지만 굳이 포티스가 올라간 이유를 찾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 기존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주 배정과 일반 공모가 있고요. 지금 포티스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이라고 하죠. 특정 제3자가 이제
이제 포티스에게 돈을 주면서 유상증자를 받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자의 납입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티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가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 돈이 제대로 납입되어 준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큰 돈을 입금한 거고요. 그렇다는 건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라든지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3자 배정 납입일이 다가왔을 때 납입 기대에 대한 이 파동, 납입을 기대하고 주가를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납입과 함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판매하는 거 역시도 하나의 매매 법입니다. 아마 포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가오면서 상승을 해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꽤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주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좀 많은 단타 물량도 들어왔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늘 말씀드렸죠. 이 포티스가 뭐 하는 종목이고 포티스가 어떠한 이유로 시장에서 상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 여러분들께서는 강태공 전문가가 이 한 달, 두 달 내내 떠들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포티스라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포티스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테마 시스템, 테마 급등 시스템에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주느냐? 우리는 분봉만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봉만 보면 된다라 했는데, 분명하게 이제 분봉에 나와주고 있는 게 과거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 자, 15, 16, 17, 18, 19 계속 쭉 가죠. 쭉 가면서 과거 고점대 한 2,500원 정도 구간대를 이제 저항으로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일 지난주에서도 이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못했던 모습이 나와주는데, 이제 오늘 장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돌파와 함께 뭐가 나와준다? 다시 한번 돌파와 함께 장 시작과 함께 정확하게 거래량이 터트려준다. 실제로 이 2,500원대라는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거는 오늘 장 시작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양봉으로서 올려주지만 이 당시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접근한다고요?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누군가의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는 거래량이 터쳐주면서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2,500원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포티스라는 종목 자체는 한 2,600원 정도에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2,600원 정도에 매수를 한다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된다? 오늘 10시, 11시, 12시 거의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께서는 15%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현재 시장에서 강한 수급과 강한 이슈와 강한 테마가 붙는 종목만 찾으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포티스라는 종목 역시도 이 테마 시스템과 함께 이 돌파,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기 사용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이월드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테마파크 관련 종목인데요.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도 등으로 인해서 완만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급등하면서 25%가량 올랐습니다. 정말 이 종목 어떤 테마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월드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이월드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대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이월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건데, 과거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 공항 관련돼서 정책적인 이슈로도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이월드인데, 현재 오늘 장에서 이월드가 움직여줬던 건 아마 정책적인 수혜로 보기는 힘듭니다. 정책적 수혜로 보기는 힘들고,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해주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해주면서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들과 함께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소비주들이 꽤나 많이 움직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지만 뭡니까? 실제로 이월드의 이 그룹인 이랜드죠. 이 이랜드가 과거에 중국과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국 유통이라든지 하면서 중국 수혜주로도 묶였던 게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 쪽에서 연관이 있는 이월드 역시도 중국발 수혜로서 오늘 약간 이 기대감으로서 좀 움직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월드 같은 경우도 현재
일단은 뭐 이런 이슈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구간대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번 이 시크릿노트라는 방송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에 대한 매집 롤링, 매집 물량, 이 모아가는 걸 꾸준하게 강조시켜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월드라는 종목 역시도 현재 자리에서 꾸준하게 매집 물량을 집어넣는 이 상승 이후에 매집 행보 패턴이 나와주죠. 나와주면서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서 그때 코스닥이 급락 나왔을 때 정배열까지 만들었다가 종목이 살짝 밀려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시장이 올라와주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 스마일 매집 패턴을 통해서 이월드라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겠지만 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을 우리가 뭐 길게 가져가서 매수해도 괜찮겠지만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이제 테마 시스템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당일에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포착해서 잡을 수 있었는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월드 역시도 오늘 이제 이 시스템, 테마 급등 시스템에 포착이 되어주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관점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는 게 이월드라는 종목이 이제 고점대 돌파를 시도를 하던 자리가 어디다? 이 19일 어디 나옵니까? 2,980원. 대략 1,970원에서 80원 정도에서 고점대 돌파를 시도해준 구간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다가 무너져버리고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함과 동시에 오후장 1시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월드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서 돌파가 나와버리죠. 여러분들에게 강요했던 거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이제 포티스에서도 얘기했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자리, 거래량을 실어버리면서 과거 고점대를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이게 테마 시스템 검색기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테마 시스템에 포착이 되고 거래량 동반 고점대 돌파.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현재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드라는 종목 역시도 어떻게 된다? 단기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1,970원 정도의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고작 13%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고기도 먹고 쇼핑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즐기기엔 충분한 13%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주는 전략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월드 역시도 이 테마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월드 오늘 중국발 수혜주로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오후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를 하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착된 종목은 베셀입니다. 이 종목은 LCD와 OLED용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생산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 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장중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중국발 수혜주인가요? 일단은 오늘 참 시장이 참 재밌었습니다.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시장 자체에서 올랐던 게 중국과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베셀 같은 경우도 현재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중국과 어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중국발 수혜가 이 디스플레이적인 이 사업을 통해서 중국발 수혜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단 조금의 수급이라도 들어왔던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중국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게 있을 겁니다. 시크릿노트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 딱 10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다가 이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약도 갔다가 현재 시장에 맞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중국주를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잡아야 될 거는 중국 기업이 관여한 종목을 찾아야 된다. 중국이 함께 가는 종목을 찾아야지만 이번 연도에 중국발 수혜들이 움직일 때 중국주들이 움직여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역시도 과거 이제 중국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월드가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통해서 오늘 이제 상승했던 거고요. 그다음 베셀 역시도 과거에 이제 중국 계약 체결이라든지 그러한 중국 기업과 함께 했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장에서 중국발과 함께 움직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보고 있는데 일단 베셀이라는 종목 역시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베셀이라는 종목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뭐 샀다 하면은 윗꼬리야, 샀다 하면 윗꼬리야, 뭐 이거 뱅꼬리도 아닌 것이 계속 꼬리만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베셀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집했던 종목을 건드려서 모아나갈 게 아니면은 그날 강한 종목만 찾자. 그날 강한 종목만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찾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돌파했는지 거래량이 터쳐줬는지 보면 된다. 그럼 실제로 배세이라는 종목 역시도 이 당시에 거래량이 터쳐주면서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아마 매매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선 과연 가능했는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어떻게 돼요? 분명히 배셀이라는 종목이 분명히 배셀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배셀이라는 종목이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어디를 돌파 못하느냐? 5,100원대를 과거 고점대를 돌파를 못해줍니다. 5,100원대를 돌파를 못해주면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꼬리를 달았더니 배셀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된다?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수급과 함께 뭘 해줍니까? 못 뚫었던 5,100원대를 오늘 돌파를 시도하죠. 돌파 시도와 함께 그동안 없었던 뭐가 터진다? 돌파 시도와 함께 그동안 나와주지 않았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리를 지금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 봐야 된다. 이런 자리 뭐라 했습니까? 어차피 급등하고 이슈가 나오고 시장에 강한 종목을 강태공 전문가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뽑아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고점대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나와주는 자리에서만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주면 된다. 배셀 역시도 오늘 별거 없어요. 배셀 역시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5,100원 돌파와 함께 거래량 터졌으니까 매수 진행했다라고 하면 뭐 수익 나봐야 얼마나 겠습니까? 나봐야 10%예요. 나봐야 10%. 나봐야 10%다 보니까 많은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많은 수익이 난 건 아닌데 이 10% 정도면 그래도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에 소고기 먹으면서 회식이라도 한번 하고 외식도 하고 그래도 평소에 못 샀던 옷 하나 사 입고 그러기엔 충분한 수익률이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날 급등하는 수급, 그날 급등하는 이슈, 그날 급등하는 테마만 포착을 어차피 제가 다 골라 드릴 거니까 거기서 뭐만 하자? 5분 봉상에서 고점대 돌파 시도를 하다가 못했던 종목이 거래량 수반과 함께 돌파해 주는 거. 이것만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스템에 대한 거 아직도 내가 모르겠다. 이 검색기 사용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포착한 타점에서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이제 이 밤 저녁 그래도 한 10시부터 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은 늘 말씀드렸어요. 이 시스템 여러분들에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시스템 설치하셔가지고 강태공 전문가가 뽑아주는 수급 붙어주는 테마 강한 종목을 포착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만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강의에 꼭 좀 참여하셔가지고 이 시스템 꼭 한 번씩 설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거래량과 돌파를 주목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더 많은 종목들과 검색기 사용법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모바일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희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리셔서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투자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공개하시나요? 오늘은 실제로 어떤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던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걸 강의를 할까라고 좀 많이 고민했지만 실제로 현재 시장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무역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재 시장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에게 해소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따라오는 수혜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수혜주까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을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장이 정말로 굉장히 불안한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오랜만에 증시가 반등을 해가지고 내일장은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또 갑자기 내일장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급락을 하는가 하면은 또 갑자기 내일장이 급락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음날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숨이 막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이 몇 가지에 대해서 그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좀 제대로 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테마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계속해서 돌고 돌기 때문에 또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 왜 이런 시장이 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하락폭을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의 코스닥이 이제 저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유 중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을 하락폭을 끌어들이고 있는 게 무역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환율 상승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것 중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수혜주,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일단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가 차트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아니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연말까지 시장에 대한 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현재 주봉상 추세를 봤을 때 계속 하단 고점대죠. 고점대 상승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이 최근에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이 메리트 구간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주봉상 이런 구간 굉장히 일단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 보고 갔을 때 간단해요. 차트 보고 갔을 때 현재 제가 이 2개월 정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했던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주가라는 건 누군가는 상승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나가줘야 되고 누군가는 사줘야 되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매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최근에 누군가 계속해서 사들인 흔적이 보여지고 있다. 최근 한 4개월 정도의 꾸준한 저가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 수혜만 잘 받아주고 현재 시장이 한번 제대로 도와주기만 라고 하면은 적어도 과거에 저 고점 때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 요약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간단해요. 분명히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해드릴 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 한번 기대하면서 자 오늘은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관련주,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금리 인상 동결을 시켜버리면서 11월 달에 상승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바로 넘길게요. 바로 넘길 거고 우리는 이제 오늘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지속적인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속적인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 제가 앞서 얘기했죠. 현재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나온다라고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나온다라고 했고요. 환율 상승에 대한 문제 나온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 실제로 러시아와 이 미국 간의 이 미사일 관련되어 있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악재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상승,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중에 좀 몇 개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무역 전쟁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환율 상승 이거는 길게 설명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좀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 것 같은 경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번 하면서 이 수혜주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게 금리 인상. 이 최근 이제 뉴스를 보면요. 계속 이런 자료가 나와요. 뉴스 보면은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뭐 한은에서 뭐 한국, 우리나라 금리 인상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던 이슈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어떻게 이번 연도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왔겠습니까? 이번 연도에 정말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엄청난 악재였겠지만 계속해서 매년마다 나왔던 얘기고 매년 뭐 거의 없어지나 싶으면은 나왔고 지수가 오늘 급락했네 왜 급락했지 하면은 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뭐만 하면 금리 인상이었어요. 실제로 금리 인상 같은 게 계속해서 있었던 이슈인데 그럼 우리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걸 대응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금리 인상 대체 이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왜 하는가? 왜? 금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 금리를 놔두면 되는데 왜 할까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모든 이제 경제 지표가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뭐 하락을 하고 완전 드라마틱했죠. 실제로 우리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이 미국에서 뭐예요?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이런 미국이 현재 이런 시장까지 다시 경제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금리에 대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나오죠. 최근에는 미국이 정말로 경제를 급속도로 다시 한번 급성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에 대한 거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엄청나게 민감하지 않았던 게 지금은 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더 들어와줘야지만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기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금융 문제 이후에 금리가 꽤 많이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는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자금 이출이 컸던 건데 당연하게 금리가 우리는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자가 높고 더 높은 곳에 쳐주는 곳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 쪽보다는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의 이탈이 컸어요. 그걸 실제로 이제 그걸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다음 그래프 보면 나오겠죠. 다음 그래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하락하고 있고 미국 금리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를 따라잡게 되죠. 원래 기존에는 미국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더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뭐예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자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투자해야 될 자금이 다른 나라로 들어간 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싫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싫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더 힘을 쓰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악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악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본이 당연하게 미국 시장으로 빠질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얘기 나온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금리도 올라, 미국 금리도 올라,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악재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연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가 악재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미국 금리 인상. 자, 미국 금리 인상은 너무나도 쉽잖아요. 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악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아. 내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요. 하지만 이걸 악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미 예상되어 있던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 누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 누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몰랐겠습니까? 그 누가 몰랐어요. 또한 실제로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다, 올릴 거야라고 하는데 누가 이미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크게 많은 엄청난 자금 이탈은 나오지 않았다라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자체는 현재 시장에 악재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가오는 11월 한국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뭐예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금리 인상 자체가 호재인가 악재인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의 이제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과연 호재가 될까 악재가 될까 여기에 대한 것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자, 아까 설명드렸죠. 이 뉴스 보면은 이거는 일단은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일단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와요. 분명히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을 이탈에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면은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호재로 나와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우리나라 이 금리 인상 자체가 호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우리 이 금리 인상이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나오게 돼요. 그게 뭐 때문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다음 그림에서 나오게 되죠. 다음 그림. 자, 다음 그림에서 나와본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추세.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요, 외국인에게만 이 어떠한 이자를 더 준다는 게 아니라 한국 은행 자체에서 이자를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증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부채에 대한 이자 역시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최근 시장의 가계부채가 증가해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경기가 잘 돌아야지, 남는 돈이 많아야지 뭐합니까?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근데 최근 우리가 계속해서 오면서 일자리가 없죠. 경기 불황이죠.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빚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증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불보듯 뻔한 결과가 개인 자금의 이탈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개인 자금의 이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채 증가한다, 개인 자금의 이탈까지 올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호재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 다음 상황 본다라고 했을 때,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지금 가계 부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까지 넘어가 본다라고 하면 어디에도 부채가 있느냐? 자, 현재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3년째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이제 좀비 기업 같은 경우가 어때요? 지금 현재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 기준이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현재는 뭐예요? 2017년도에는 2010년 대비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요. 10배 가까이. 10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으로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 보면 설명드릴게요. 뉴스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깔끔하게. 현재 이제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으로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1,878곳 상장사 중에서 251곳이라고 합니다. 251개. 251개라고 하니까 안 많아 보이죠. 안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까지 합친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요. 현재 상장 안 된 기업 중에서 이 중소기업 수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2,730개의 기업이 이자도 못 내고 있고 그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200개 기업 이상이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에서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뭐 합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자까지 상승시킨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무너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일을 할 사람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양날의 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양날의 칼.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금리를 인상시키자고 하니까 뭐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무너진 상황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이 무너져요. 그럼 실제로 이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고 주가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 뭐가입니까? 개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개인 투자자가 없이 현재 증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미래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11월 동결될 확률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머나먼 미래까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노려야 될 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노려야 될 거는 금리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을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수혜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분 좋게 뭐예요?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상승 파동과 함께 수익을 노릴 수 있겠고요. 금리 인상이 안 나와준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을 통한 수혜주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거예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 통한 수혜주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제가 뭐 따로 종류는 안 들고 왔습니다. 그냥 은행 보험이에요, 은행 보험.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여기다 추가적으로 증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괜찮겠죠. 일단은 뭐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또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만 더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 관련해 있는 종목 아니면 보험 관련해 있는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은행이라든지 보험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동결됐을 때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너무나 간단해요. 현재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가 잡았는데 금리 인상이 안 된다 하면은 그 시장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 따라가는 종목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나오겠죠. 연말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 배당주가 됩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배당주들이 이제 연말 실적 가면 갈수록 은근히 이제 상승폭이 조금씩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아니면 배당주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을 한번 건드려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있죠. 2개월 동안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 지겨질 때 됐어요. 2개월 동안 얼마나 지겨질 때 됐습니까? 첫 번째,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모든 종목들이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바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로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분들께서 다 수익이 났습니다. 어떤 자리? 매집이 나와준 자리. 누군가는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주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사들이고 누군가는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대하는 매집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개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털고 가기 위한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고 개인들이 올라탔을 때 이 희망을 내리꽂는 이 하락 파동, 거기서 매집이 나와주는가 보고 정배열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파동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종목이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크릿노트를 통해 가지고 50% 이상의 수익이 났던 종목은 3개밖에 없습니다. 참 창피해요. 3개밖에 없다는 게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한데 그래도 3일제약이라든지 엔디포스라든지 모비스라는 이 종목들, 엔디포스랑 모비스 같은 경우는 130% 이상의 수익률이 났는데도 어디서 나온다? 이 3가지 패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아마 손실 구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시장 하락일 뿐이지 지켜가면은 분명히 수익이 난다. 그래서 이 3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 3가지 패턴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 이거. 오늘 이제 온라인 방송이 끝나고 히든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건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주. 이제 분명히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이 작은 불꽃이 얼마나 큰 불꽃으로 연결되는지 아시잖아요. 과거에 아이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뭐 LG전자 수혜주로서 삼성전자 수혜주로서 실적이 묶였을 때 얘가 가봐야 가겠어 했을 때 특히나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부품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은 1000% 가까이의 상승파동을 보였어요. 실적 하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 종목이 1000%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확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주봉상 고점대 추세를 맞고 떨어지고 있죠. 현재 이런 자리에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자리는 만들어놨어요. 자리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입김만 불어넣어준다, 이슈만 불어넣어준다 하면은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적어도 100% 정도에서 200%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상승 구간이 나와주지 않는가. 여러분들 봐도 현재 이 윗구간 여기죠, 여기 비어있는 구간 텅텅 비었어요. 이대로 쫙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강조드렸죠. 세 가지 패턴. 급등이 나왔어요, 분명. 급등이 나와주고 쭉 하락했어요. 쭉 하락.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하고 계속해서 지하실 찾아갔던 종목이 최근 시장.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뭐예요? 이번 연도입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물량의 매집이 나왔기 때문에 자 급등 이후에 매집 패턴까지 해서 이제 정별로 돌리는 것만 잘 봐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금리 인상 노려야 될 건 딱 정답은 하나다. 금리 인상, 은행, 보험. 이 두 가지가 있다 해서 두 가지. 은행과 보험인데 이거 우리가 금리 인상만 보고 들어갈 수 없다. 금리 인상 보고 들어갈 수 없다. 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동결한다 하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거 뭐 아니면 도다가 아니라 A가 아닐 때 B를 통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꾸준한 메리트도 있고 최근 시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아나가고 매수하기엔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 시간이 지금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죠.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제 차트에 대한 강의, 분석, 현재 시장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 다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 매집 패턴에 대한 것까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뭐 시간 한 30분 정도 여러분이 투자해 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앤디포스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수익 봤던 그런 매매 패턴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없다 하시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차피 이제 시장이 이제 상승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시장 상승 돌리고 있을 때 이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어서 시장은 빠질 때 오히려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말 적어도 100에서 200%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은 오늘 이제 방송을 끝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태공 정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현 시장 분석과 그에 따른 수혜주까지 모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방송이 끝나고는 이어진 온라인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종목들 공개하시는 거죠?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시장에서 참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이 단타도 잘하고 이 장기적인 매집도 잘하고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연말까지 내가 노려볼 수 있는 금리 인상을 통한 최대 수혜,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꾸준하게 가져가서 한 100% 정도까지 목표 수익률을 짧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루에 10%만 먹어도 5%만 먹어도 뭘 한다 했습니까? 하루를 즐기기엔 충분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테마에 대한 이 검색기 설치와 함께 사용 방법까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넘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아갈 수 있도록 이 강태공 전문가가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시장을 위한 수혜주뿐만 아니라 검색기 사용법까지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이 끝나고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이 종목들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희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리셔서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인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